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가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마요르카의 마지막 경기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거치 문제입니다. 최근 마요르카의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마요르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춘 팀은 없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왔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현지의 믿을 만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비록 현금은 다 마련하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조금은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구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원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이 아닐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을 전담 취재하는 기자들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특히 국내 팬들이 느꼈을 때는 좀 이제 기분 나쁠 만한 보도들을 했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아틀레티코가 분명히 이제 마요르카 측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문의하고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스페인에서 라디오 매체들이 워낙에 예전부터 전통이 많고 공신력이 좋거든요. 온다세로의 마요르카판에서 마요르카의 올 여름 이적 시장 계획을 언급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서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그 오르테스 단장이 원래 그 베티스의 러브콜을 받았었다라고 했죠. 하지만은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하고 재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르테스 단장의 그러면은 마요르카 미래 계획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이 보도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파블로 오르테스 마요르카 디렉터는 다르데르, 라토, 리노, 리켈메와 같은 선수들을 이제 플랜 A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제 다르데르와 리켈메예요. 이 두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즉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떠날 경우에 대비책에 가까운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처음에 다르데르의 경우에는 이제 에스파뇰 팀이 이제 2부로 강등된 가운데 2,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5천만 유로인데 2부로 내려갈 경우에는 반에게 이적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이 액수를 내기가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엔 2부로 가 있으니까 일단 임대로 쓰겠다라는 제안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럴 경우 다르데르의 연봉이 400만 유로면 이제 스페인에서는 높은 편이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죠. 지금 마요르카가 원하는 방식은 그거거든요. 에스파뇰이 라리가에 있으면은 다르데르의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5천만 유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2부 리그면 절반 값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한 시즌 임대로 쓸 테니까 너네 다시 승격하면 보내주면 너네 5천만 유로에 다르데르 팔 수 있어. 이걸로 이제 꼬시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문제는 현재 그 다르데르가 인기가 많은 선수예요. 그리고 다르데르는 이번 시즌의 활약상만 놓고 보면은 그 동일한 포지션에 이강인 선수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전반기에 굉장히 또 좋았고 또 2선에서의 득점력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 나가니까 구단 측에다가 좀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선수가 이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데르가 2,500만 유로의 그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면은 이 선수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들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죠. 마요르카보다 더 좋은 구단들. 그렇죠. 그런 팀들이 충분히 2,500만 원 낼 수 있고 혹은 이게 꼭 바이아웃을 일시불로 안 내도 조금 더 주면서 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데려오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수들 언급이 되는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또 다른 옵션으로 언급된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의 레프트백, 아마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망주였죠. 토니 라토가 이제 호세 가야에게 밀린 것은 물론이고 백업으로조차 이제 발렌시아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매물로 나와서 마요르카가 좀 이제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우구스틴손이 이제 임대 복귀할 예정이잖아요. 그가 완전 영입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마요르카 쪽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우메 코스타 한 명만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마페오가 왼쪽을 볼 수 있지만 이 선수도 이적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페오 왼쪽을 돌리게 된 것도 사실 아우구스틴손 부상 때문에 그 자우메 코스타도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검어서 쓰게 됐던 거였거든요.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와서 뛰게 됐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백업이 필요한 상태니까 라토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구단 내에서 생각한 2천만 유로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 돈으로 이제 어떻게 리빌딩을 하자라는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에 보면 애초에 나와요. 사무엘 리노와 또 리켈메의 영입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이강인이다. 왜냐? 이 두 선수가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리노는 이번 시즌 발렌시아에서 임대로 뛰고 있지만요. 그가 지난 여름에 그 힐 비세테에서 영입을 한 거죠. 그거 예. 하자마자 바로 이제 발렌시아로 임대를 보냈는데 발렌시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켈메는 아틀레티코 유스팀에 있던 선수인데 역시 출전 시간 경험을 위해서 2021-2022 시즌에는 미란데스 2부 리그로 보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잘했고 올 시즌엔 지로나로 또 임대를 가서 꾸준히 잘하니까 네. 쓸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틀레티코 1군 팀한테 경쟁하기엔 좀 아쉽다라는 내부 평가가 있어서 그렇죠.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선수를 또 내보내는 그러니까 임대로 보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마요르카와 연결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아틀레티코 쪽에서도 의향이 있고 오르테스 덱터도 포지션상 괜찮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강인의 이적료를 깎으면서 이 두 명을 보내는 수합 형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이 리노 자체도 23살로 어린 선수인데다가 뭐 특히 이제 공격력이 있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과 안 겹쳐도 필요한 선수고 리켈메는 정확하게 겹치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인데 이제 아틀레티코도 이 선수들을 다음 시즌에 당장 주전으로 쓴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임대로 마요르카에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를 보낼 경우 대안을 영입하는 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건데 일단 당장 이 선수들을 쓸 수 있다라면 돈을 좀 깎아주고 임대료를 안 받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리켈맨은 사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완전 이적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리노는 조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아쉽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냐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리켈맨은 이강인과 포지션이 거의 겹치다시피 하는데 이강인보다 나이가 도리어 더 한 살이라도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리켈맨보단 보여준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강인이 오면 리켈맨은 사실 불필요한 선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뭐 1, 2년 뛰려고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아틀레티코도 장기 그렇죠. 계약을 제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 그럼 리켈메는 뭐 이강인의 백업으로 여기 있는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일단 이강인을 현금으로 매각한다면 6, 7명 정도의 일부 리그급 선수를 영입해서 아기레 감독이 원하는 리빌딩을 해주겠다. 혹은 이제 리노나 이제 리켈메를 이제 수합하는 형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엔리 까네야스라는 기자, 이 기자는 이제 스포르트에도 기고를 하는 그런 네. 스페인 내에서 나름 취재력이 있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제 원래 이제 5월 27일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스턴 빌라 그리고 다른 팀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제안을 했다. 역제한 얘기 아니에요.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이제 몇 시간 그렇죠. 전이잖아요. 네. 요 보도를 보면은 같은 인물이지만 결이 조금은 달라요. 로드리고 리켈메를 임대로 주고 1,500만 유로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2천만 유로는 못 맞추는데 네. 로드리고 리켈메 임대료를 500만 유로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좀 진행하자라는 제안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게시물에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멘션을 달았습니다. 그 방법이 있구나. 예. 나 몰랐는데 너 먼저 알았구나. 예, 아무래도 그 마테오 모레토 기자 같은 경우는 가리도 에이전트로부터 소스를 받는 것 같다 보니까 예.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건 근데 구단 쪽에서 오간 얘기니까 가리도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모레토가 이 얘기를 남긴 거는 그거 맞는 얘기 같다. 말이 된다. 충분히 말이 되죠. 지금 예. 저희가 봐도 충분히 이거는 말이 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애초에도 아틀레티코가 1,000만 유로 얘기를 했어도 옵션 포함하면 1,500만 유로까지 쓸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완강했었던 건데 이 딜이라면 또 금액을 또 1,500만 유로라고 하더라도 옵션으로 또 좀 깎을 수 있다.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옵션 포함 1,500만 유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로드리고 리켈메가 누구냐? 뭐 사실 리켈메 하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호안 로만 리켈메를 생각하실 텐데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국적도 다르고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보다 이제 한 살이 많은 이제 2000년생 마드리드 태생의 유망주인데 이제 이 선수가 스페인의 연령별 대표팀을 쭉 거쳤고 현재도 21세 이하 대표이긴 합니다. 21세 대표팀에서는 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골을 넣고 있는 거죠. 거의 도움도 3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 선수는 이제 아틀레티코와 2028년까지 장기 계약이 돼 있으니까 꽤 기대를 했지만 시장 가치가 그런 활약을 지로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유로니까 이강인 선수보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뭐 이강인 선수보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유로 가치의 선수라면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거의 뭐 상당히 좋은 영입에 가까운 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임대보다는 완전 영입을 더 원하긴 할 겁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2022 시즌에 미란데스가 승격권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규리그
7골 12개의 도움, 그러니까 도움 1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부 리그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야?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4골 4도움이니까 아주 대단한 기록은 아니어도 준수한 활약이었어요.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지로나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리고, 저희가 뭐 경기들을 봤었잖아요. 특히 예. 마요르카하고의 경기에서도 지로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리켈메였거든요. 예, 그 경기에서 뭐 이강인 선수랑 거의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그 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예. 이 선수가 일단 뭐 드리블 능력도 좋고 찬스 메이킹도 좋고 중거리 슈팅력도 좋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랑 유사점이 있는 거죠. 예, 네. 이 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좌우 측면도 보고 공미도 되는 선수고 특히 이제 시즌 막판에 세비야전 2대0 승리 과정에서 MOM 됐었고요. 어시스트 했었고 또 레알 소시에다드전 어시스트 즉 큰 팀과의 조금 이제 순위가 높은 팀과의 경기에서도 능력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애초에 또 아틀레티코에서 리켈메 그냥 쓸까? 이강인 안 데려올까? 뭐 이런 얘기들이 살짝 나왔던 거는 뭐 저는 언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분명히 리켈메가 능력은 있는 선수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멜 리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는 이제 스트라이커에 조금 가까운 좀 더 앞선에서 뛰는 선수인데 일단은 시장 가치가 1,600만 유로, 발렌시아에서의 활약으로 좀 더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현재 발렌시아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발렌시아의 거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발렌시아가 최근에 올라온데 한때 강등 위기에 있다가 올라온 데는 사무엘 리누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선수가 지난 여름에 아틀레티코와 계약을 하면서 역시 5년 계약으로 맺어놨고 아틀레티코도 좀 이제 세대 교체 과정 속에 좀 영입한 선수거든요. 기본은 왼쪽이지만 전방의 모든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기록은 뭐냐? 발렌시아의 팀 내 최다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최다골이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막판에 확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 경쟁에서도 클로이베르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6골 1개의 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이기도 해요. 7개를 기록했고 카바니도 이제 5골 2도움인데 대부분이 좀 페널티킥이고 뭐 사실 부상 때문에 네.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드리블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넣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예. 게다가 전방 압박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주는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틀레티코에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가서도 잘 뛸 수 있겠지만 마요르카에 갔을 때도 뭐 예. 잘 맞을 선수다.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리누를 한 시즌은 더 임대로 보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그가 초반에 안 좋았다가 막판에 시즌 막판에 터지면서 그러면서 발렌시아의 잔류를 견인을 한 선수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간이 짧잖아요. 활약한 기간이. 물론 주전으로 뛰긴 했어요. 쭉 주전으로 뛰었지만 그전에는 골을 잘 넣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4골을 몰아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한 시즌을 두고 보는 게 나은 거죠. 예, 물론 포르투갈 리그에서 2021-2022 시즌 1부 리그에서 질 베센테가 또 우승권 팀도 네. 아닌데 12골 5개 도움을 올리니까 이 선수 좀 싹이 보이네. 또 아틀레티코가 조금 이제 거상의 기질이 있잖아요. 네. 좀 포텐이 터지기 직전 선수를 딱 데려오는데 데려와서 아틀레티코가 이제 직접 쓰긴 그러니까 이제 발렌시아로 보냈을 때 이제 비공식 기록으로는 6골 2도움, 뭐 코파델레이까지 포함하고 이제 컵대회를 다 포함하면 8골 3도움으로 이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이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충분히 탐낼만한 옵션이다. 네, 거기다가 이제 더 탐낼만한 이유가요. 이건 그러니까 5월 17일자 기사로 이제 그 오르테스 단장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오메 코스타와 이제 프라츠가 재계약을 했다는 기사에 마요르카 미래 계획이 나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문도 데포르티보 기사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저기 뭐 이름들 다 이제 굵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단 뭐 오르테스 단장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마요르카가 이제 급하게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 베티스로부터 단장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마누 모울라네스 얘기가 딱 굵게 나오고 있는 건데 모울라네스는 이제 완전 영입을 했다인 겁니다. 예, 1월 달에 데려왔을 때부터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적설이 막 휘말렸을 때 네. 데려왔던 그러니까 뭐 미드필더에서 볼줄이 있는 미드필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울라네스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을 묶은 이유가요. 이강인이 그 밑에 있잖아요. 모울라네스를 완전 영입했다는 거는 이 선수 이적료가 400만 유로였거든요. 예. 이거는 이강인을 이적시키겠다라는 그래서 구단이 돈을 벌겠다는 의미이다. 안 예. 그러면 모울라네스를 당장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 마요르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모랄라네스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마요르카가 그렇게 자금 자산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모울라네스 완전 영입 금액을 벌려면은 이강인을 이적시켜서 그 금액을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뒤가 자오메 코스타와 이제 아브돈 프라츠
페네르바츠는 재계약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오 곤살레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곤살레스 만나가지고 재계약을 할 계획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진에서는 이니고 데 갈라레타가 빌바오 선수가 될 것이고, 이게 왜냐면 계약 만료거든요. 예. 데 갈라레타가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미드필더 한 명 더 보강도 필요한 상태긴 합니다. 예.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앙헬 로드리게스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떠나보낼 예정이고, 또 이제 임대생인 카데웨레랑 아우구스틴손도 원 소속팀으로 복귀시킬 거라고 했는데요. 카데웨레가 떠난다? 그러면 공격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카데웨레가 확고한 주전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먼저 교체 투입되는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데웨레 나가면은 공격수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리누가 오면 이건 도리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프라치와 재계약을 했지만 이 선수는 엄밀히 보면은 무리키의 백업이거든요. 네. 앙헬과 카데웨레가 다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그 포진도, 리빌딩 포진도를 보면 그 온다세로의 정보가 뭐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 무리키의 공격 파트너가 필요한데 리누가 오면 딱이고, 네. 이강인 선수가 나가는데 공미가 없으면 리켈메가 오면 딱이고, 그리고 아우구스틴손 나가면 코스타는 재계약을 했지만 레프트백이 부족하니까 라토 오면 딱이고, 이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 어디서 드냐?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면 리누, 리켈메 데려올 수 있고, 남은 돈으로 라토 사고, 나머지 포지션 좀 더 필요하면 남은 돈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모를라네스한테 일단 400만 유로 쓰긴 했지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 영입 한 명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은 바바는 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으니까요. 데갈라레타가 그렇죠.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고 남은 돈으로 아마 미드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이적 시장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가치가 이제 1,500만 유로를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마요르카가 요구하고 있는 2,000만 유로, 뭐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현재 활약을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각각 뭐 1,000만 유로, 1,600만 유로 되는 리누나 리켈메를 뭐 임대든 어떤 형태든 보내면서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뭐 합리적인 계약이 될 수 있다. 이강인 선수가 합리할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카라스코의 바르셀로나 행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보이고, 또 르마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어렵잖아요. 르마는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펠릭스도 지금 정리가 조금 힘든 상태여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이강인 선수 영입도 필요한데 그거에 앞서서 선수단 정리가 더 급하긴 해요. 펠릭스나 르마 같은 거액의 연봉도 받고 이제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선수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울 같은 고연봉, 정말 사울은 고연봉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쉽지 않은 상태긴 해요. 예, 일단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좀 가능할 수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근거는, 콘도그비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원하는 팀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선수는 정리가 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리켈메나 리누를 이제 딜에 포함시켜서 마요르카와 협상을 하면 이강인 선수에게 나갈 돈을 좀 깎을 수 있으니, 당장 뭐 카라스코를 못 판다거나 지금은 사울이 못 나간다고 해도 일단 이강인을 데려와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카라스코의 상황을 보든 뭐 사울을 정리를 하든,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뭐 FFP나 자체 셀러리 캡을 뭐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예. 뭐 거기다가 사울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보이다 보니까 뭐 카라스코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남으면 뭐 남은 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스페인 국적이고, 뭐 현재 나이도 아직 전성기에 이르는, 폼은 떨어졌지만 쓸만한, 한 번 더 좀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잘 좀 엮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연봉이 예. 감당 가능한 라리가 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죠. 뭐 발렌시아가 원하고 있긴 한데 그 연봉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해법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발렌시아 가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왜냐면 루벤바라 감독 밑에서 뛰면은 다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둘이 좀 스타일적으로 그렇죠. 외모도 되게 닮았어요. 바라랑 사울이랑. 그래서 이게 되려면 바라 감독이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옵션 붙여갖고 연봉 깎고 와라. 예. 뭐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원래 그리고 발렌시아가 겨울에 사울 영입을 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틀레티코가 그 사울을 발렌시아로 보내면은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가투서 감독이 경질되면서 흐지부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자면 특히 아틀레티코가 뭐 이런 리켈메나 리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흐름으로 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분명히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예. 뭐 이전 보도에서도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다라는 렐레보의 보도도 있었으니까, 현재로서는 이강인 선수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뭐 아틀레티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또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한준TV에서 빠르게 체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여름에 한국에 와서 2경기를 하는 팀이에요. 네. 이강인 선수 영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